네, 안녕하세요. 원음방송이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저는 진행을 맡은 사람과사연구소의 박성태 실장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또 그 방식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 오랜 시간이 걸려도 조금씩이라도 가까워져야 하는 길, 바로 평화와 통일인데요. 오늘 방송이 특집으로 준비한 이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에서 그 길을 위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금의 현실을 파악하고 또 그래서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원음방송 특집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오늘도 북한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 김태원 박사의 북한 리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북한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었다. 네. 사실 저 예전에도 이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 방송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처벌될 수 있다고요? 일단은 북한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한 700만 명으로 지금 굉장히 보급이 늘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역설적으로 이런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감시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북한 그 거리나 뭐 풍경이나 이런 거를 우리 사진으로 많이 찍잖아요. 예. 우리들도 일상에서. 근데 그렇게 사진 찍는 행위를 뭐라고 보냐 하면은 간첩 행위나 비사회주의적 행위다라고 북한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셀카 안 돼요? 네. 셀카 본인의 얼굴만 찍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셀카를 찍다 보면 내 배경에 뭔가 이런 북한의 풍경이 담긴다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북한 당국에서 뭐 이런 사진까지도 엄격히 단속을 하는지 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일단 그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거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운영 체제를 좀 강제로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그런 업데이트 버전에 따라서 이게 어떤 앱을 쓰고 또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뭔가 좀 통화를 하는지 등을 당국이 실시간으로 좀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네. 스마트폰이어도 네. 제대로 다 활용을 주민들은 못한다. 그거를 늘 좀 염두에 두고서 조심스럽게 좀 사용을 해야 그렇게 되는 써야 굉장히 이중적인 도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리뷰 좀 더 이제 들어가서 알아보면 오늘 준비한 북한 리뷰 먼저 지방 공장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방 공장 준공이 여러 계속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뭔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지방 공장을 정말 릴레이로 이렇게 다 돈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건데 아무래도 당대회에서 내세울 확실한 치적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주로 발신하는 메시지는 핵 문제 고도화 약간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일상생활이랑은 살짝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이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지방공장 준공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방공장 하면은 좀 어떤 거를 만들까라고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장에서 네. 무기, 전 북한의 공장은 무기만 생각이 나서 왠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네. 예를 들어 농기계나 네. 저 같으면 가장 필요한 건 세제일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틀렸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뭔가 거창한 것들을 만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일상용품인데 뭐 식료품, 기초 생필품 이런 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뭐 된장, 간장, 식용유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뭐 간식, 그다음에 뭐 치약, 칫솔 이런 일상생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좀 너무나 흔한 것들인데 이런 것도 북한의 그 지방에서는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생필품이 부족했으니까. 네, 생필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자체적으로 생산하면서 지방 주민들이 좀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지금까지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하긴 그러네요. 칫솔이 네. 이제
낡았는데 네. 새로 사고 싶어도 없다. 또는 이게- 공급이 부족하면 비싸니까요. 맞아요. 어. 뭔가 그게 엄청난 존재들은 아니지만 이게 없으면 생활에서 너무 불편함을 딱 예. 겪게 되는 그런 명품들이죠. 그렇죠. 네. 두 번째 북리비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북한에서 네. 사실혼이 늘어나고 있다. 잘 네. 이해가 안 돼요. 북한에서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결혼 등록이 없는 동거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북한의 가족법에서 아예 결혼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명시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이거를 어겼을 때 그리고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행위를 비사회주의적 행위 그리고 불순한 이성관계라고 좀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사생활을 좀 통제하는 거를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지만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에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일차적으로 북한 사회의 그 체제에서는 주민들을 잘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게 당국의 역할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는데 이러한 사실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당국에서는 강하게 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사실혼이 확산되는 이유는 청년들 층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청년들의 경우에는 결혼 자체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이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혼하면 그냥 이혼하는 게. 한 번 결혼을 했을 때 이혼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절차, 행정적인 부분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는 살아보고 결정하겠다. 약간 이런 인식들이 북한에서도 커져서 당국의 이런 강압적인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이 계속 좀 사실혼은 확산되고 있는 늘고 추세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북한 청년들도 우리나라 청년들과 다르지 않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동거는 반대다. 이게 네. 예전 아버지의 마음 같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북한에서는 네, 맞습니다. 감시와 현실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결혼한 가정들 네. 중심으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원 박사의 북한 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어제에 이어서 전 세계적인 압도적인 평화 전문가 만남 중창단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간 화합과 평화의 상징 세계 최초로 4대 종교인들의 중창단입니다. 어제는 불교의 성진 스님 그리고 천주교의 하성룡 신부님을 만나는데 오늘은 또 두 분 개신교의 김진 목사님 또 원불교의 박세웅 교모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원래는 네 분인데 이제 여러 사정 때문에 두 분씩 저희 네. 스튜디오 사정도 있어서 두 분씩 모셨습니다. 콘서트도 혹시 두 분만 나가실 때가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 네 분이. 저희가 네 분이 다 모여야 노래가 가능한 아. 중창단이기 때문에 예. 네. 네, 토크쇼는 두 사람이 나간 적은 있습니다만 있어. 예. 네, 노래는 한 번도 노래는 네, 한 번도. 네, 유닛으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예. 네. 유닛은 없군요. 네, 네, 유닛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분이. 네. 그러면 중창단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테너, 바리톤, 파트로 좀 나뉘어진 부분도 있습니까? 예, 물론 저희가 노래할 때마다 각 파트로 예. 제 화음을 넣어서 노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파트, 뭐 가령 엘토, 테너, 베이스 예. 이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네, 그 노래에 맞게 노래에 맞게. 네, 저희가 다 올라운드 플레이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아. 테너도 했다가 테너도 했다가 베이스도 했다가 예. 알토도 했다가 그래서 예. 저희는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하기 때문에 그때. 굳이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네. 송진 스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 김진 목사님만 올라운드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교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저희 그 신부님하고 목사님, 그 스님하고 저하고 거의 넘볼 수 없는 수준의 우리 목사님이셨거든요. 압도적인 실력 네, 차가 그래서 있었다. 저희 차라리 이름을 목사님과 나머지로 하자. 아. 네, 그렇게 그 우리 단체 명이 나올 정도 그 정도였는데 요즘은 살짝 이렇게 기간이 지나니까 저희는 좀 올라가고 올라가고. 우리 목사님 좀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요즘 하향 평준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뭐든 세상 진리라는 게 뭐든 어우러지다 보면 평준화가 상향 되죠.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향 평준화가 상향 평준화가 됐겠죠. 목사님이 억지로 약간 이제 내려오셔서 이렇게 시간인지 이제 제가 좀 맞춰주려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예. 예. 그때는 저라도 좀 잘하면 다 잘하겠거니 했는데 예.
제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마음을 내려놓자. 그리고 내가 조금 못해주니까 예. 이 사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예, 기가 살았습니다. 기가 살아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예, 실질적으로는 제가 잘합니다, 사실은. 일단 네 분이서 우리 팀 내부 간에도 화해와 협력, 평화의 액션들이 있다라는 네. 취지로. 그렇지만 노래는 역시 김진 목사님이 제일 잘한다고 네. 김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가사만 부른다고요. 가요만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대중들을 만날 때 그분들에게 어떻게 노래로 감동과 또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만약 종교의 노래를 부르면 예.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만 그 가사의 의미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가사와 예. 노래를 부르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요를 가요로만. 선택하게 된 거죠. 네. 예. 네. 저희 그 활동의 취지가 사실은 뭐 종교인들만을 위한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종교에 쉽게 다가오지 못했고 좀 거부감이 있었던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취지가 더 컸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대중가요를 택하게 된 점도 대중가요.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은 종교를 꺼려하는 분 중에 일부는 다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네. 일부는 이제 맨날 싸우잖아. 난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자기들만 옳다고 하니 네, 네. 이런 게 있는데 네. 우리 만남 중창단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구나. 네. 서로 다른 종교도 다 이해하고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김진 목사님께서 우리 노래로 같이 해보자라고 하셨다는데 그 배경은 설마 어차피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사실 그 제안은 사실 스님이 먼저 하신 거죠. 스님이 먼저 하셨어요. 네. 예. 사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빌드업을 하셨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고 예.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한두 달이 지난 후에 그래 뭐예요? 그랬더니 중창단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노래 너무 식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고 예. 또 많은 중창단들이 있고 예. 또 뭐 그 중창단을 통해서 소위 세상에 많이 알려진 전무도 잘하는 중창단이 많은데 예. 굳이 우리까지 야. 우리까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확장되고 예. 또 영향을 파급되면서 이건 정말 하늘이 준 계시였구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스님을 통해서 네. 성진 스님을 통해서 네. 우리 김진 목사님에게 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저한테 있으면 제가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교만할 것 같으니까 스님을 통해서. 네, 겸손하라고. 혹시 안 들으실까봐 또 네. 원불교를 통해서도 네. 얘기를 좀 하시고 이런 얘기를 듣는 거는 네. 너무 즐거워요. 저희 사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디 가서는 큰일 나는데 네. 저희는 다 수용하고 이해합니다. 다 수용하고 네. 네. 하나님이 스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역사하셨죠. 네. 역사하셨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분위기입니다. 네. 이런 건 좋아요. 예. 원래는 사실은 각 종교 음악으로 한다면 만약 가요를 안고 종교 음악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뭐 개신교나 천주교는 당연히 성가대, 네. 합창단이 있고 원불교는 또 어떻습니까? 네, 원불교도 저희들 이제 원음 합창단이라고 원음 해서 합창단이 있고. 전국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공연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 교당이나 교구별로 또 예. 합창단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활동. 예, 예. 근데 노래 부르는 색깔들이 약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각 종교마다 네. 그 노래 문화의 어떤 전통이 있지 전통이 않습니까? 있어요. 예. 그래, 흐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그 개신교의 그 복음성가 같은 노래는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르게 막 그냥 막 손뼉 치면서 막 예. 춤추면서 부를 수는 없잖아요. 선곡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 의견으로 많이? 저희는 일단 이제 좋은 노래들을 한번 다 들어봐요. 들어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평화의 메시지에 좀 잘 어울린다라고 어울린다.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고, 예. 그다음에 소수 계층만이 알고 있는 전 계층이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중가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선정을 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러다 너무 고음이 있거나 이게 소화가 가능한지 너무 테크닉이 많거나 이거는 우리 게 아니다. 예. 라고 해서 그걸 이제 제껴놓고 그걸 이제 제껴두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노래 위주로 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이 노래가 우리가 제일 잘 통했어라고 하는 노래는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연습했던 노래가 예. 이제 그 대중을 위해서
그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예.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네, 그래서 저희하고 메시지가 되게 맞았던 것 아. 같아요. 저희가 어떤 종교의 어떤 이념이나 교리를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공감하면서 그리고 치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고 싶고 예. 여러분들도 저희들을 종교인으로만 보지 말고 그런 어떤 평화와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의 입장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예. 그 노래가 가장 부르기도 쉬웠고 좀 거만한 표현은 아닙니다. 네, 예. 다 어렵지만 그나마 예. 저희들에게 소화하기가 쉬웠고 그렇고. 저희들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버스킹 하셨다고 이제 네, 성도님이 얘기하셨는데 네. 그때는 또 어떤 노래? 그때도 우리는 행복을 주는 사람을 이제 가장 가장 항상 많이 처음에 하고, 처음 부르고요. 부르고. 아.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버스킹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예. 외국에서 미국에서 영어 노래를 저희가 준비해 갔었죠. 아. 예, 그래서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미국인들이 네. 물론 이제 약간 기독교적인 어떤 예. 의미가 풍겨 있지만 기독교를 떠나서 이 노래는 누군가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You Raise Up도 불렀고요. 그다음에 1988년도 우리 올림픽 네. 곡이었던 Hands in Hands, 손에 손에 손잡고, 손잡고. 예, 코리아나. 그 노래도.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코리아나. 코리아나가 코리아나. 불렀던 예. 그 노래를 저희가 한국말로도 부르고 영어로도 부르고 그래서 아. 버스킹을 했습니다. 네. 버스킹 하시고. 네. 근데 저희 사실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종교에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종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분이 중창을 하는데 어떤 분이 종교가 없는 분이 있다가 아 정말 종교가 이래서 괜찮구나. 일단 나 종교를 하나 들어야겠어. 나는 예를 들어서 개신교에 관심이 많아. 네. 그렇게 하면 아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렇게 되고 서로 경쟁이 있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종교로 끌어오려고 더 예. 노력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그렇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음. 예. 그리고 무조건 사람들이 자기 종교 온다는 것이 그 종교에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굉장히 신중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간혹가다 오해하는데 개신교는 굉장히 선교에 열정적이니까 그렇죠. 예.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관상을 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개신교에 맞는가. 예. 예. 그래서 아무나 데려오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관상을 보세요? 그때 관세하는 것은 이분의 어떤 그렇죠. 일제에서 살아왔던 느낌. 삶의 그다음에 성향 뭐 이런 것들 다 본다는 거죠. 느낌을 네. 그냥 네, 보고. 네. 네, 저희들 그 토크 콘서트 한 그 질문 중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개신교 신자이신데 예. 템플스테이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존재 그 신도인데 예.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 가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기 때문에 대답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스님께서 언제든지 오시라고 저희가 예. 무료로 이렇게 티켓도 끊어줄 수 있다고 어. 그러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넘나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배신이나 뭐 개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고 종교를 하나하나씩 더해가는 거죠. 더해가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때 그랬죠. 거기 가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 템플스테이 가서 저는 기도하라고? 전혀 마음에 잠시만요. 혹시 그러니까 기도하면 마음에 안 혹시 될 좀 것 같은데. 찜찜함이 있다면 찜찜함이 있다면 가서 그냥 잠깐 기도하라. 그럼 괜찮다. 하나님 다 괜찮다. 이해하신다.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네. 그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그럼요. 네. 그럼요. 사실은 뭐 원불교에서도 네. 다 안고 이해한다. 그럼요. 이게 사실 기본적인 거죠. 네. 불교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에 부처님은 100% 동의하실 거고요. 네, 개신교 신자가 부처님을 만나라는 것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100% 동의하실 100% 겁니다. 동의합니다. 네. 사실 물론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럼요. 종교인들도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있지만 네. 만남 중창단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네. 이게 사실 화해와 평화, 협력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자꾸 이제 네 분이 만나시니까 제가 자꾸 짓궂게 돼요. 네, 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벌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넷도 가끔 다툴 때가 있다. 저희가 뭐 종교적인 뭐 교리나 뭐 신념 때문에 다툰 적은 단 한 번도 그럼, 없고요. 예. 그럴 뭐 것들이 전혀 없었고 일단은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만나면 연습해야 되기 만나면 때문에 뭐 연습해야 그런 일은 없고 예. 정말 뭐 하나 콕 집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이제 메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스님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고려해야 없는 된다. 그런 아주 그냥 갈등 아닌 갈등. 아. 예. 그렇지만 우리 저기 신부님께서 워낙 예. 카리스마 있게 뭐 오늘은 칼국수로 가시죠. 뭐 이렇게 해서 요즘은 좀 갈등 상황이 덜한데 초창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조심스럽기도 네, 하고 네. 그렇죠.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세 사람은 사실 평시에는 예. 저희가 이렇게 성복을 입지 않잖아요. 정복을 입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연습할 때도. 근데 스님만 이제 항상 있죠. 스님복을 승복을 입어야 입으시죠.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갈 때 장소를 눈치를 보게 돼요. 스님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이제 뭐 갈등은 아니고요. 예. 어떤 배려 차원에서 배려 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지. 일단 갈비탕 집에 못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못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연배는 다 다르시죠. 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연장자시고 네. 서로 이제 친하게 네. 개인적인 고민 상담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십니까? 물어보기도 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예비 교무들이라든지 종교적인 신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데 우리 신부님 요즘 그 가톨릭 내에서는 뭐 어떤 정책이나 어떤 걸 좀 하세요. 예. 네, 그런 이야기들 하면 아 저희도 고민 많습니다 하면서 이제 알려주시고 예. 네,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런 뭐 교단 내에서의 갈등들, 교단 문제, 내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도 해보고 네,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네. 참 사실 보기 드문 조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여쭤봅니다. 저도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약간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어제 이 신부님과 스님에게도 여쭤봤기 때문에 평화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또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평화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에서 이제 평화를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교, 가톨릭과 포함해서 예. 개신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사실은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웰빙이라는 단어. 웰빙. 예. 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삶, 그러니까 안과 밖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온전한 상태를 저희가 평화로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갖다가 샬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어떤 존재론적인 평화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안에 어떤 싸움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 정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균형 이런 예. 것들 사이에서 웰빙 되는 삶의 상태 이것을 제가 평화로 봐서 이런 그 존재론적 의미에서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외에 주어져야 될 평화로운 상태는 비록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예. 자기의 평화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언젠가는 경향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 평화를 안의 평화를 통해서 밖의 평화도 이룰 수 있는 힘이 이룰 수 있다.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안에 샬롬이라는 존재론적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훈련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가장 염두에 두고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각 것들이 종교마다 그런 그 존재론적인 평화, 예.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해 놓았고 또 길을 이렇게 수행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지혜로우신 분들이 예. 이미 해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 예.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그런 어떤 그 길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자신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러니까 왜 마음의 평화가 많이 깨질 때가 어떨 때 깨지냐면 내 존재의 가치가 굉장히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내가 예. 보잘것 없다고 없다고 생각될 때. 남과 비교했을 때 나가 너무도 형편없는 존재라 생각했을 때 자기 평화가 깨지기가 가장 쉽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나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라고 그렇군요. 하는 그런 어떤 자기 가치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할수록 사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죠. 내 자아가 흔들릴 때. 네, 넌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흔들려? 그렇죠. 이게 그런, 힘을 네. 주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네. 이 평화가 결국은 바깥의 평화도 만들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네. 이게 정말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 개신교회 네. 얘기를 듣는데 또 원불교 얘기를 또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원불교의 평화란 감사와 보은인 것 같아요. 감사와 보은. 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평화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갈등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갈등은 결국은 너와 나를 나누는 것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너와 나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너의 평화를 해쳐도 괜찮고, 또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너는 어느 정도 뭐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이렇게 항상 너와 나를 구분하면서 네가 없어야지만 내가 잘 되고, 또는 뭐 내가 잘해야지만 너가 잘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예. 관계다. 공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너가 잘 돼야 되고, 또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네가 평화로워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내가 평화로우려면 또 너도 평화로워야 되고, 이런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의 은혜를 느껴서 감사를 하고, 그럼 내가 이 평화를 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감사를 느끼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보온해야 될까? 이런 보온의 행위를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데서 예. 평화의 세계는 건설된다. 그래서 이런 감사에 대한 상대방이 없어서는 살 수 없다는 은혜에 대한 자각,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감사해야 될까라는 이 감사의 행위,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제 평화는 그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이익이나 네. 타인의 무엇을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 공존의 목표니 네, 내가 감사하다고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네. 원불교의 이 동그란 원이 사실 또 네. 그런 의미도 함축하고 네, 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없어서는 하나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꾸 여기저기 나라 전쟁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 데서 이 정말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라고 해서는 만남 중창단 분들에게 좀 평화의 의미를 여쭤봤고요. 그 하고 계시는 활동이 있죠. 세계 종교 평화 단체인가요? 종교인 평화봉사단, 종교인 종교인 평화봉사단. 네, 네.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이 지금 이사장 네, 역할을 네, 하고 네, 계시고 네. 네, 만남 중창단이 또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까? 원래 이 세계 종교인 평화봉사단이 처음 생기 한 20여 년 전에 예. 생겼는데요. 처음에 그 창단의 목적은 여러 종교인들이 좀 함께 모여서 봉사를 한번 같이 해보자. 아. 네. 단순히 모아서 우리가 평화롭게 잘 지내자로 끝내지 말고 우리의 이런 어떤 평화의 정신을 공동으로 한번 실천해 보자라고 의미 있는 해서 활동을 거기서 네, 하자. 봉사 활동을 많이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요새 이제 그런 외적인 활동보다 이제는 이제 조금 더 내적인 활동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고요. 예. 실질적인 봉사도 물론 합니다만 저희가 만남 중창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종교가 지향하는 평화의 정신을 좀 더 많은 단체 또는 많은 계층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에게 이 평화의 정신을 전달하는 것 그걸 갖다가 중요한 어떤 목적으로 삼고 있죠. 네. 해외 어제 들어보니까 뭐 우즈벡, LA, 네. 뉴욕 이렇게 갔다 온 것도 다 종교인 평화봉사단 네, 활동 차원에서 가서 그렇죠. 사실 저희가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가 선언했어요. 우리 만남 중창단이 지향하는 것, 그거는 노벨 평화상이다. 아, 네. 하나의 목표다. 하나의 목표다. 네, 목적은 아니고요. 목적은 아니고. 근데 사실은 4년이 됐습니다만 조금 씨앗이 어떻게 좀 뿌려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농담반 진담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는 거죠. 정말로 사람들이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런 네 종교가 예. 이렇게 함께 모여 노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평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활동인가를 좀 나누고 싶었고 그 종교인 평화봉사단 자체가 여러 종교가 원래 함께하는 그렇죠. 거를 전제로 만드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 그런 걸 만드실 때 종교 간의 갈등이 좀 심하다. 네. 그러니까 종교인 평화봉사단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는 지금 현실이 이 방향과 좀 다르게 넘어간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계 전쟁사를 볼 때 많은 그 종교의 그 뿌리에는 종교 간의 갈등과 종교 간의 싸움이 기본이 깔려 있었고 사실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할 때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은 종교였거든요. 그건 지금도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까지는 종교가 어떤 분쟁과 전쟁의 불씨였는데 이제는 앞으로 세계 종교가 전쟁의 불씨가 아니라 평화의 씨앗이 되겠다라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종교의 가장 좋은 토양이 저는 한국의 종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K 종교란 말을 쓰기 시작했고요. K 종교의 특징은 바로 여러 종교가 수백 년 수천 동안 공존해 왔기 때문에 공존하는 이 공존의 모습을 이제 단순히 공존이 아니라 그냥 병립적으로 그냥 같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어우러지게. 어떤 케미칼,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평화의 큰 핵폭발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냥 병립이 아니라
어우러지는 게 중요하다. 네. 같이 이해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좀 뭐 모든 종교의 어떤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 결국 세상을 위하자는 것이고 모든 성자들이 깨달음을 각각 다르게 표현했지만 예. 그 깨달음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 진리는 하나인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 대동화합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고 정말 극단적인 예로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과 예. 부처님과 공자님, 뭐 소크라테스 여러 우리들이 생각했던 많은 성인들이 성인들이. 이 자리에 있다가 하면 이분들이 과연 싸우실까? 아. 나한테만 와야 구원받을 수 아니야. 너 말은 틀리고 내 말은 옳아. 과연 그러실까?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배운 많은 가르침들 속에는 서로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가 분명히 녹아들어 있었거든요. 아마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되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오랜 역사가 흐르면서 방편이 생기고 또 일부의 어떤 극단적인 주장이 생기면서 이 성자들의 본의가 조금 어긋났을 뿐이지 이제 먼저 깨달은 자들이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서로가 진리는 하나고 예, 또 모든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한다고 하면 예. 분명히 그 성인들의 본의에 우리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성인들은 결코 네. 나를 안 믿는 쟤는 어떻게 해라. 네. 그런 말은 안 했을 네, 것 같은데.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종교 전쟁도 많았고 네, 네. 지금 뭐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배척하고 사실은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정말 뜻깊은 사실 말씀처럼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가장 좋은 토양인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결정체로 지금 만남 중창단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가 각자 따로 정해진 파트도 없이 그때 네. 이 파트 오늘 네가 하고 싶어? 그럼 너 해. 네. 양보와 화해와 평화가 어우러진 네. 왕남 중창단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앞서 제가 대기실에서 들었던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북한도 사실 종교가 네. 있고 어느 정도 활동도 보장된다. 예전에 북한도 많이 갔다 오셨다고요. 예, 예. 뭐 많이 갔다 온 건 아닙니다만 음. 북한을 방문하게 된 게 결국은 이제 북한 종교인들을 만나기 예, 위한 또 북한의 종교인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평화에 종교인들로서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예. 이제 만남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럼을 통해서 북한에도 종교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예. 단지 있을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원하면 자신의 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예.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회의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예. 사실 북한 종교가 거짓이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도 많이 있었고.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위 그들을 표현하면 그북한의 인민들, 예. 북한의 동포들이 종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서 안 믿는 것뿐이지 종교를 믿으면 너희들 탄압받는다 해서 종교를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믿을 이유가 없다는 어떤 이유?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신념, 이데올로기가 신이라고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 종교적인 신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예. 그들이 사고 방식과 그들의 가치관 안에는 이 물질 안에서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가 됐지만 그러나 북한되기 이전 한반도 한 땅이었을 때 거기에 불교가 융성했었고 또 개신교로 갈 때는 평양 붕이라고 평양 그러니까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이 기독교의 중심이었고요. 개신교의 또 원불교도 금강산이라고 하는 원불교의 소단 대종사님이 금강산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그곳에 굉장히 열정을 기울이셨던 것이고 사실은 그런 종교의 뿌리가 다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약해져 있죠. 그러나 그 뿌리들이 점점 이제 사회가 개방될수록 조금 더 자라나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배운 걸로는 네. 이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체제고 또 주체 사상이 있고 그래서 종교를 갖는 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그래서 뭐 금지하고 탄압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물론 그런 현상도 있었겠죠. 네. 초창기에 자신들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정립하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한 나라나 한 국가가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되거나 완벽하게 고정될 수는 없거든요. 변화의 흐름을 벌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들어와서 교회도 생기고, 예. 네, 평양에 교회 생기고, 점점 더 가톨릭의 성당도 생겼고요. 또 불교 절도 회복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숨어있던 종교인들이 예.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유명한 그 말이 있죠. 북한에서 내려온 한 정치인, 예. 한국의 국회의원까지 했던 정치인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가짜 교회를 세웠다. 아. 그런데 진짜 교인들이 오더라. 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 걸 또 알게 됐습니다. 북한의 종교가 어느 정도는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듣고 네. 원래 원불교도 남북 관련 문제, 네, 특히 그럼요.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원불교 사상 자체가 이제 네. 대종사님 이론주의 또 정상님의 삼동윤리 그리고 이제 하나의 세계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원불교의 기본 정신이 결국은 평화로서 이제 하나의 세계를 지향했기도 했고요. 예. 그런 사상의 바탕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많은 그 스승님들이나 또는 우리 교도들이 어떤 세계의 어떤 평화의 어떤 가장 시발점은 결국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인 이 한국이 예.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야 결국은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어떤 세계 평화의 어떤 참다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 교단 내에서도 지도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교도들이 원불교 그 남북 통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이제 좌산 상사님께서는 예. 이제 통일 염원방이라고 해서 통일 영원. 네, 예. 제가 이제 책자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통일 염원 사랑방이라고 해서 아. 네,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통일의 필요성, 그러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가야 할지,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예. 또 이기지도 않는 최상의 묘법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한 격려를 받들어서 교단 내에서도, 예, 이런 활동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하고 예.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에 이제 뭐 그 북한 동포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물품을 모아서 예, 보내주는 사업도 본공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교류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있다.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히 뭐 이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교무님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평화, 협력, 통일,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종교에서 통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평화 협력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이고 말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까 세계 종교 평화봉사단도 네. 그렇고 이거는 약간 구체적인 실천 도구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종교가 우리가 뭘 함께하자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원불교에서도 계속 북한과의 네. 그냥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얘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네.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거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누그러뜨리자라는 네. 그런 이제 실천 방안들이 좀 네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앞으로 쭉 평화에 대한 얘기, 그 종교, 만남 중창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누는데요. 어제 노래를 제가 들으려고 그랬는데 네네. 김진 목사님한테 들으라고. 저희는 그 4시 아니면 절대 노래를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못 부르는 거고요. 네. 그나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넷 중에 가장 잘 부르시기 때문에 예, 독창은 가능하신 걸로. 네. 방송하시는 이제 목사님께서 독창을 하시겠지만 교무님께서 내가 화음은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다 들었습니다. 네네. 가수분들에게 노래를 안 시키면 안 돼요. 이 스튜디오가 물론 이제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또 우리가 마이크도 거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제가 노래를 부르고 우리 교무님이 같이 화음을 예. 넣어주시면 예. 불협화음도 화음이다. 네, 라는 불협화음도 것을 화음이다. 아마 절실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교파음도 네, 합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이렇게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선창하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살기 좋도록 세상도 살기 내가 음을 신경 쓰다 보니까 가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컷하고 다시 들어가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대로 네. 불협화음으로 끝나나요? 바로 이게 바로 우리 만남 만남 주잖아요. 묘미고 재미입니다. 예, 실수해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웃어 넘깁니다. 네. 저도 사실 다른 스튜디오에서 저도 잠깐 노래를 불러봤는데 네. 또 이렇게 그냥 카메라 돌 때 노래 부르면 또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잘하시네요. 이게 울림통이 다르십니다. 예. 네. 뭐 바로 또 화음을 손 하면 바로 손 이렇게 바로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이게 화음, 이 화음의 필이 사실은 그 감정이
느껴지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세계 최초의 4대 종교 합동 중창단, 예, 개신교와 천주교 또 불교와 원불교가 어우러지는 만남 중창단의 네 분을 차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화해, 협력, 평화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두 분 하셨고 오늘 두 분 했는데 말씀 너무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네. 노래도 잘 들었습니다. 노래를 끝까지 다 들으려면 제가 어디서 찾아들어야 됩니까? 뭐 인터넷에 만남 중창단 치면은 저희 풀 영상도 있고요. 풀 영상. 네, 많은 곡들이 수록되어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네. 네. 마음의 평화가 없을 때 만남 중창단 노래를 듣고 평화를 마음껏 웃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웃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음 방송에서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지금부터는 탈북민이 전하는 북한 이슈를 만나는 클로즈업 북한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탈북민 유튜버 서연경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네.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탈북한 뒤에 남한에 와서 네. 제일 먼저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북한에서 남한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그 화면에 나오는 배우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혹시 실례지만 대표적인 작품을 물어봐도 될까요? 별의 좋은 그대였습니다. 그러면 김수현 배우인가요? 그 배우님도 그렇고 네, 또 이제 그 천송이를 연기하셨던 전지현님. 전지현 전지현. 배우님이 굉장히 약간 우상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어. 저한테는. 그래서 배우가 되어버리라라는 아.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혹시 해산 씨에 계실 때 내가 네. 남한에서만 태어났으면 내가 전지현 그런 생각을 하고 싶던 거 수 아니에요? 있죠. 그 정도로 자아가 비리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 되고 있다는 거. 네. 전지현은 한 명이라는 거.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근데 별 그대 그렇게 오래지 않았는데 네. 네. 북한에서도 그러면 바로바로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보통은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남한 문화를 들여오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남한에서 좀 유행이 바짝 네. 막 핫한 작품이다 이러면은 바로 북한으로 그냥 넘어가는 네. 예. 그런 일이 오히려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네. 드라마를 훨씬 더 최신 드라마를 네. 많이들 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TV로 아니면 파일로 해서 파일로에서 USB에 USB 담아서 보고 담아서 있습니다. 뭘로 컴퓨터 같은 걸로 보는 겁니까? 노트북 같은 건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네. 될지 한국에서는 그 비슷한 제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한 랩탑의 절반쯤 되는 사이즈에 이제 CDR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예. USB를 꽂을 수도 있어서 게다가 전력도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한 인기가 많은 부분이네요. 제품입니다. 네. 북한향 태블릿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동영상 정도만 플레이해서 볼 수 있는. 네네네. 그 디스플레이가. 파일은 있어야 볼 파일은 수 있어야 있는. 되고. 네. 그렇군요. 다른 전산 장치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없고요. 그러면 오로지 못 전원 들어가니까. 버튼, 볼륨 업 버튼, 그리고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 이런 딱 최소한의 버튼만 있는 영상 왜냐하면 이게 플레이어였습니다. 더 뭔가 최신 버전으로 된 네. 그런 사양이면은 당국에서 모니터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USB 같은 거는 막말로 감시가 나와도 USB만 없애면 되는 네, 거니까 네. 예. 바로 이제 간단하게 맞아요. 하는 그런 게 북한에 딱 필요한 네, 그런 그리고 상황이겠네요. 최소한의 기능만 하다 보니까 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그렇죠. 않아서 비싸진 않고. 저희 아버지의 주요 품목이었죠. 아버님이 이제 사무역에 종사하실 때 네네. 주로 다뤘던 품목이시고 맞습니다. 꼭 필요한 단추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단추인가요? 한 번 누르면 바로 화면이 꺼지는. 그렇죠. 네. 그냥 긴급 버튼. 닫으면은 닫으면. 꺼지고 예. 빼면은 다시 그냥 바탕화면만 나오니까 최적화된 네. 거네요. 최적화된 네, 네. 맞아요. 누가 이제 딱 볼 때 네. 걸리면 안 되니까 네. 한 번 딱 누르면 바로 꺼져서 맞습니다. 뭘 봤는지 알 수 없게 네, 하죠. 예전에 그 CD 플레이어일 때는 그거는 전원이 꺼지면은 아예 뺄 수가 없었거든요. CD를. CD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썰 중에 재미난 거는 이제 단속이 왔을 때 네. 급하니까 그냥 창문 밖으로 내 던졌다 이런 분이 네. 많더라고요. 기계 자체를요? 네, 기계 자체를 그냥 오. 와장창 해서 아이고. 그냥 뭐가 들었는지 모르게 그랬는데 그런 조그만한 거는 그냥 USB만 빼서 USB를 아궁이에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별그대를 봤다. 네. 별그대를 봤는데 네. 북한의 이제 단속원들이 보고 네. 남한의 이상한 걸 봤다.
여기서 잡히면.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10년 징역형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네, 그것보다 더 심해지면은 이제 총살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북한의 형법이 지금 국제 사회에서는 사실 그런 사형 제도라는 걸 당연히 이제 점점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예. 있지만 북한은 최근에 개정된 형법에서도 아예 사형 규정으로 해당되는 걸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대표적인 걸로 명시되어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영상물, 특히 네. 남한 영상물은 특히, 네. 정말 이연령 비연령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최악의 경우는 사형까지도 사형까지 가능한 하는. 규정에 맞습니다. 해당이 되죠. 근데 주로 젊은 층들이 네. 특히 네. 많이 볼 거 네, 아닙니까? 네. 근데 젊은 층들에 대해서 이거 보다 걸리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으라고 하면 반발도 꽤 심할 것 같은데요. 반발 뭐 그걸 목소리 내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네. 그렇다고 뭐 할 그렇군요. 거면 반발- 해라. 네. 반발해도 바로 사형이군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몰래 좀 몰래. 그 수법이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USB 안에 콘텐츠는 한국 드라마가 좀 많고 드라마가 가장 많고 그리고 K-팝 아이돌 뮤직비디오. 네, 그냥 노래도 아니고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러면 캐대헌 이런 것도 어쩌면 네. 들어갔을 수도 아, 그럼요.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와. 한국에서 유행하는 컨텐츠는 네. 모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북한 당국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건 네. 왜냐하면 드라마를 보면 네. 또 뮤직비디오를 보면 네. 한국은 북한보다 훨 낫구나. 그렇죠.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이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네. 뻥이었구나. 그럼요.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느끼게 저도 되니까. 그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게 북한 학교에서는 한국이 가장 못 산다고 네, 계속 네. 그렇게 세뇌 교육을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 화면 속 천송이는 너무 다른 거죠. 네, 막 네. 펜트하우스에 살고 굉장히 부유해요. 막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자차도 천성이처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 저는 그게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 있을 당시에. 네. 그래서 아니 사람들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북한은 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적도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북한 당국이 가장 꺼려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렇죠. 남한 영화를. 그러면 청년들이 그 허위, 네. 김정은 위원장이나 또는 노동당의 선전들이 허위다라는 네. 걸 어느 정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에 오니까 저희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네. 분류를 하던데 장마당 세대는 특히나 이제 당에 대한 충성도도 떨어지고 네, 네. 그리고 남한 그런 외국 문화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음, 바깥 세상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항상 품고 그렇죠. 사는 것 같아요, 다들. 네. 동경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빚진 게 없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장마당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에다가 딱히 뭐 네. 메인 게 없는 거죠. 네. 어차피 우리 엄마가 장마당에서 힘들게 네, 네. 정말 만들어가지고 아, 그러네요. 겨우 우리가 살았던 거지. 네. 우리가 뭐 수령님께 충성 이게 잘 와닿지 네. 않는데 네. 그런 외부 컨텐츠로 보는데 이게 또 계속 악순환이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도 위에서 당국에서도 아니까 그 3대 악법을 제정하는 네, 거고 네. 그 3대 악법의 내용이 너무 재밌는 게 결국 나만 영상물 보면 안 되고 예. 나만 말투 따라하면 안 되고 말투 따라하면 안 되고.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약간 그렇게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네. 청년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네. 네.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렇죠. 아니다. 나만의 드라마나 케이팝 어쨌든 그게 나만의 일부라고 해도 네, 네. 이건 완전히 아닌데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것부터가 이제 그렇죠. 시작이 되는 시작이죠. 거죠. 네. 의심의 그러면 씨앗.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면 네.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하는 것 말고는 네. 답이 없기 네, 때문에 네. 앞서 우리 지방 박사님께서 발전이나, 말씀하신 대로 네. 지방 발전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렇죠. 그런 단계네요. 예. 맞습니다. 네. 궁금한 게 앞서 이제 캐대언도 네.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고 방탄소년단도 네. 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춤을 따라하거나 네. 무의식적으로 네. 왜냐면 뭐그 기분 네, 좋을 네, 때 네. 또는 학교에서 뭐 이렇게 무슨 행사 같은 때 버터를 춤을 쳤습니다. 췄는데 지금 조금 나오시는 것 흥을 같은데 참지 못하시고. 네, 흥을 참지 예. 춤 마시는데 이게 나오면 네. 조동물에 이거 아래 아니야? 그러고 이제 들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안 하죠. 위험하죠. 아. 하지만 네. 이제 친구들끼리 네. 모인다 하면은 음. 이제 몰래 물론 하겠지만 음. 스피커로 이제 아이돌 노래 네. 틀고 틀어놓고. 춤을 추고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있을 때 당시에도 그렇게 놀았었거든요. 예. 막 그때는 이제 뭐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본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를 틀고 예. 막 그냥 막 춤을 춘다던가 막 춤을 막 춘다거나. 그랬었거든요. 이게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네. 누군가는 왜냐면 나는 선진적이야.
그렇죠. 친구들 중에 자랑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춤을 동물아 이거 틀렸어. 이게 정확한 네, 모션이야. 이렇게 되다 보면 퍼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죠.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런 탈북민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 그렇게 감시와 통제가 심한데 소위 말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까지 그렇죠. 접하게 될 수 있는 그 아. 뭐 원동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라고 네. 했더니만 그 모든 거를 다 이제 다 제쳐두고 재미가 있으면 끊을 수가 없다라고. 아. 그렇죠. 드라마가 됐든 뭐가 맞습니다. 됐든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그게 유일한 본인의 낙이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단속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없을 네, 거다라고 네. 말씀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거 보고 음. 참 이게 참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사실 네. 젊음, 청춘을 네.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오락실 가지 말라고 네. 갔습니다. 어떻게든 또 하게 되잖아요. 도파민이라는 네. 게 그런 거거든요. 아, 도파민의 힘이군요. 이제 또 이게. 우스갯소리로 한국 그런 노래나 드라마 같은 걸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정답이네요. 끊을 수가 네. 없습니다. 이건 정말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이에요. 그래서 네. 특히 지금 한류, K-팝, K-드라마 이런 네. 부분들은 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DNA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으면 거기서도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예, 말씀을 더- 듣다 보니 한류가 진짜 유일한 그 내부 변화를 일으킬 수 네, 있는 좀 네. 강력한 촉매제다 싶어요. 아, 네. 그러네요. 네. 자, 뭐 두 번째 이슈. 청바지를 입으면 단속, 처벌받는다. 맞습니다. 이제 청바지는 자본주의의 상징인 거기 아. 때문에 청바지를 입고 나간다? 이거는 거리를 활보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거리마다 그 단속원이 서 있습니다. 이제 청년 단속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서 있다가 몸에 특히나 달라붙는 바지를 어. 입거나 혹은 무릎 위로 공중 뛰어오르는 그런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는다거나 혹은 이런 청바지 또 혹은 뭐 염색머리 이런 것까지 그냥 다 싹 다 잡아가거든요. 잡아가요. 잡아가서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반성문을 네, 이제 초범이라는 단어를 좀 쓰긴 좀 그렇지만 네. 일단 초범인 경우에는 반성문을 쓰고 이제 충분히 조금 자기 반성을 한 이후에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이후로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이 속한 조직 내에서 그 사람을 단상 위에 올려서 비판을 하도록 자비판하게 하고. 네,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 자신을 비판하도록 하는 그런 무대에도 세우고요. 그런데도 고치지 못했다. 이러면 네. 이제 노동 단련형에 처하는 경우도 아, 그래요? 네, 있습니다. 특히 청바지, 자본주의 정신이 있다. 네. 보면 이건 시장 경제가 다 돌아가는데 굳이 바지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북한의 그런 단체주의라고 음. 할까요? 그런 규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는 그냥 사전에 싹 다 차단을 하는 것이 예. 그래야만 마음이 편한가 마음이 봅니다. 편하군요. 네. 물론 이제 단속하는 분의 마음을 서영경님께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저는 추정컨대 이해가 그렇다. 네, 네. 추정컨대. 단속은 네. 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없죠. 네. 단속 당하면 당했죠. 단속을 당하면 네. 당했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북한말 퀴즈 우리가 북한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말 퀴즈를 또 서영경님이 준비해 와주셨습니다. 오늘 퀴즈는 뭔가요? 네, 일단은 헤어스타일의 한 종류인데요. 처녀머리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처녀머리. 네. 저는 뭐 뭔가- 총각머리는 알아요. 처녀머리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생머리? 아, 이제 반묶음을 처녀머리라고 반묶음을. 불러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그런 여성스러운 느낌을 네, 네. 말하는 것 같은데 네. 반묶음. 네, 반묶음은 저처럼 뭐예요? 반묶음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네. 이렇게만 묶는 바로 거. 정확하게 아. 시험해 네, 주셨습니다. 네, 네. 그거 봐봐. 절반만 묶었다. 절반. 절반만. 아 물론 왼쪽 오른쪽 나눠서 반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어느 정도는 그쵸. 내려오고 네. 어느 정도만 묶는 게 그렇죠. 있군요. 네, 네. 저는 지금 다 푸른 상태. 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하는 걸 반묶음. 네, 북한에서는 이렇게 머리 풀고 다니면은 미친 소리 듣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너는 음. 정신이 온전치 않느냐? 왜 이렇게 풀고 뭔가 다니느냐? 단정한 머리 헤어스타일 네. 하면 이제 반묶음이 기본이라고 아, 우리가 네. 봐야 되겠네요. 그렇구나. 맞아요. 아, 제가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이 끈이 짧아서 반만 묶은 줄 알았어요. 아니면 다 묶거나 말총머리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네. 다 묶어야 되는데 끈이 짧아서 그냥 좀만 묶었다 이렇게 네. 하는데 그것도 스타일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처녀머리, 처녀머리가 어울린다. 네, 오늘도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 탈북 유튜버 서영경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음 방송이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통일은 사실 멀게만 느껴지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죠. 특히 그 방식은
평화로 이루어져야 되는 길입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지속된다면 평화를 지켜내고 통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게 더 길을 가깝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길에 대한 고민, 다음 시간에 오늘 방송 특집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